그리고 공수가 뒤바뀐다. 무조건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키던 우리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 시작했다. 상황이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국기문란, 헌법 모살 정점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 후보에 대한 즉각적 수사는 이제 불가피합니다. 조직법상 보면은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장관과 친구입니까? 중앙지검 일대 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이 어떤 태도 취하시냐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주영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기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상 같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관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그죠?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반대로 무조건 윤석열을 비판하고 공격하던 보수 진영은 윤석열을 응원하고 감싸안기 시작했다.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억압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윤 총장님,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중앙지검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결론이 뭐냐.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미애 장관은요, 사기꾼을 보호하는 이 능력이 눈물겨워요. 사기꾼과 결탁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사기꾼의 세치를 이용해서 검찰을 장악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기꾼들 세치허에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막 발동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시킵니까? 그럴수록 그는 반문재인의 구심점이 되었고 수구 세력의 영웅에서 유력 대권 후보가 되고 끝내 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윤석열, 그는 괴물이 된 게 아니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이었다. 처음부터 지금껏 그는 윤석열이었다. 단지 우리가 알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괴물을 세상에 끄집어내고 키운 것뿐이다. 누가?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 우리가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일그러진 영웅은 만든 것이다. 윤석열, 그가 우리에게 검증받은 것은 안하무인 뿐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도덕성, 윤리의식, 기본상식, 개념, 신념 등 그의 인간성에 대해 우리가 검증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그러진 영웅은 결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짜든 진짜든 저 많이 미숙한 영웅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를 지지하는 시민과 진영의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다. 적이 된 윤석열의 잘못만을 외쳤다.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윤석열을 끄집어내고 키우고 지킨 것을. 윤석열이라는 일그러진 영웅을 만든 게 누구인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 괴물을 권력자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책임,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한 책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책임 말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다시 저들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지키고 키워내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우리에게서 등 돌릴 이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고 있다. 우리에게서 등 돌린 그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 우리를 욕한다고 똑같이 욕할 필요 없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판할 자유가 있듯 그에게도 그러한 자유가 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 걸까? 타인의 시선과 정적의 비난, 구겨질 자존심과 무너질 자신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의 것들이 아니다.
멈췄을 때 나아가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얼굴로 같은 말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과 실수,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 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시련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성하고 성찰하고 빨리 털고 나아가야 한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가로막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린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왔다. 불공정, 비정상, 몰상식에 맞서 함께 맞서고 바꿔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촛불 한번 든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촛불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 누구에게서?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그리고 기존 사회로부터. 우리는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 힘은 책임과 반성, 성찰을 우선으로 한다. 잘못과 실수를 똑바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부끄러워하자. 한없이 부끄러워하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차근차근 바꿔나가자. 저들과 우리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